자, 이번에는 7번 감염성 질환 예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이 몸에 들어오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죠, 당연히. 특히 노인은 노화로 인해 모든 기능이 쇠퇴하고 반응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감염은 노인에게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감염. 감염이라는 것은 뭐죠? 미생물이 몸속에 침입해 수가 증식하는 것을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흔히 면역력이 저하되면 감염이 쉽게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인간이라는 몸에 모든 세균과 기생충과 미생물, 박테리아가 우리 온몸을 다 덮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껍데기예요. 걔네들이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몸의 컨디션이 돼버리면 얘네들이 득세해서 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면역력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감염의 경우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많이 일어난다고 표현합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손이나 실내 공기, 물건이나 가구 등에 의해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므로 요양보호사 자신이 감염되어 대상자에게 옮기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양보호사나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의료인들이나 대상자나 환자를 대할 때는 오히려 환자에게서 의료인이 감염되는 경우보다 의료인을 통해서 교차 감염으로 인해 병을 얻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의료인들이 한 사람만 케어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병원 내에 있는 또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병동 내에 있는 환자들을 같이 공동으로 돌보게 되기 때문에 이 환자 만졌다 또는 저 환자 만졌다 계속 어찌 보면 그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신도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고 주의하고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감염의 증상으로는 열감도 날 것이고 기침도 날 것이고 여러 개 감염도 올 것이고 여러 개 감염은 흔히 나타나긴 해요. 그래서 하복부 통증도 있고 소변 볼 때 그 통증이 일어나는 배뇨통도 있고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도 있고 잔뇨감, 소변을 보고도 계속 소변을 더 보고 싶어하는 잔뇨감도 있고 급박뇨, 야뇨, 소변색의 변화, 악취가 심하게 나는 소변 이런 것 등등이 나타날 수 있죠. 전신 증상으로는 열이 있으니까 얼굴이 볼개지는 거죠. 그리고 빈맥도 나타나죠. 열이 있게 되면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게 돼요. 그렇다면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손 씻기. 그죠? 손 씻기는 돈도 들지도 않아요. 흐르는 물에 잘 씻기만 하면 질병의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객담이나 상처, 배액과 같은 대상자의 신체 분비물을 만진 후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그랬어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착용하는 일회용 장갑이나 수술용 장갑도 똑같아요. 거기에 완전 방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세한 숨구멍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비물에 의한 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손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자, 이거는 매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 흐르는 물로 양손을 적신 후 손바닥에 충분한 양의 비누를 묻혀줍니다. 요즘은 뭐 액체용 소독 비누 많이 사용하죠. 1번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줍니다. 그 다음에 손등과 손바닥을 문질러주고요. 손바닥을 마주 대고 깍지 끼고 문질러주세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주세요. 그 다음에 엄지가 잘 안 씻기거든요. 엄지손가락을 잘 씻어주세요. 6번 손톱 밑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6단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마무리는 흐르는 물로 비눗물을 닦아내고 깨끗한 수건 또는 핸드드라이기로 손을 건조해 줍니다. 이때 깨끗한 수건이라는 것은 수건을 요즘은 사용하지 않고요. 종이 타월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사용합니다. 저희가 감염 예방 교육을 받게 되면 이 손 씻기 단계를 하게 되는데요. 손 씻기에다가 균을 묻혀주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손 씻고 와서 얼마나 묻어 있는지 얼마나 잘 씻겼는지 기계에다가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제대로 씻어지려면. 그래 병원균을 묻히는 게 아니라 형광물질을 묻히는 건데요. 물로 씻기는 형광물질인데도 그게 씻길 때까지 계속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6단계를 하면서 씻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 보면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주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또는 손톱 밑을 깨끗이 하는 방법. 마지막 단계로 그랬었죠. 그리고 흐르는 온수로 비누를 헹궈내고 일회용 수건 등의 손의 물기를 제거한다. 젖은 수건에는 세균이 서식할 수 있으니 사용한 수건을 세통하여 건조한 후에 다시 사용한다. 왜냐하면 그 수건에서 다시 균을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균이 제대로 씻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이 타월을 이용해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 자,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 읽어보시면 나을 거예요. 음식 만직 전후, 가공 안 된 거, 씻지 않은 과일, 행주, 또 배변 후, 오래된 책, 돈 만졌을 때, 특히 돈. 이거는 정말 돌고 도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 만지고 나서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뭐 컴퓨터 사용하는 기계들, 그 다음에 전화기, 뭐 흙이나 곤충을 만졌을 때 이럴 때는 반드시 씻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분비물 처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상자의 분비물은 반드시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래, 소변, 대변 등의 배설물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배설물을 만질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첫째, 배설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오염된 세탁물은 장갑을 끼고 어디다 따로 배출해야 된다고요? 격리장소에 따로 배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해진 격리장소에다가 아무데다 그냥 일반 세탁물하고 같이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을 따로 세탁하거나 씻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었을 경우는 찬물로 닦고 맨 처음에 1번은 찬물로 닦고 더운물로 헹구며 2번. 그래서 필요시에는 소독도 해야 돼. 혈액이 묻었을 때는 정말로 소독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물로 맨 먼저 닦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운물로 깨끗이 씻는 거죠. 이거는 혈액이나 체액이나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들 있죠. 뭐 콧물이며 뭐 여러 가지 분비물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단백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찬물로 씻지 않고 따뜻한 물로 씻어버리면 단백질이 굳어져서 더 이상 빨 수가 없어요. 굳어져 버리면. 그래서 반드시 맨 처음에는 찬물로
씻고 찬물로 닦고 그다음에 더운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혈액 같은 거 묻으면 소독을 해야 되는 거죠. 요양보호사 손이 분비물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배설물 처리 후에는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물과 비누로 손을 꼭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대상자 위생관리. 대상자 위생관리의 경우도 특별한 건 없어요. 어쨌든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감염의 위험이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 요양보호사 위생관리. 가운이나 신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어디다가요? 정해진 곳에 반드시 버려야 된다.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걸리면 큰일 나요. 벌금이 아주 셉니다. 그 다음에 필요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되는데, 보호장구라는 것은 마스크나 이제 가운 앞에다 두르는 에이프론이나 아니면 수술 가운 같은 거 또는 장갑 등을 착용하고 사용 후에는 일회용 보호장구는 재사용하지 말고 버려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흡입 물품 관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흡입 물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석션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이동용 흡입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가지고 다니면서 병실에, 일반 병실에 이게 가래가 차서 가래를 뽑아줘야 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고정용 흡입기는 여러분들 중환자실 가면은 이렇게 벽에 다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고정용 흡입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석션 해주는 것은 간호사가 하는 일이지만 이 물품을 관리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온 거고요. 기도 분비물이 축적된 대상자의 분비물을 이동식 흡입기나 벽 흡입기에 연결된 관을 통하여 제거를 하는 거예요. 흡입은 음압을 이용하여 가래를 제거하는 것으로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있다. 이제 감염은 가래를 뽑는 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아무 때나 놔버린다든지 했을 때 감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출혈은 압력으로 이 가래를 뽑기 때문에 기관지에 달라붙거나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압력이 세게 사용했을 때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히 다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래가 담긴 흡입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빨리빨리 닦아야 되는데 1회 이상 닦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도록 물에 담가 놔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카테터에 묻어있는 분비물도 여러분들 콧물처럼 끈적끈적 하잖아요. 가래도. 그렇기 때문에 달라붙어 있으면 불리지 않으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재사용했을 때 소독 이렇게 다시 씻어서 재사용했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불려가지고 카테터를 비벼 씻었어요. 잡을 소독기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거기다 충분히 물을 잠긴 다음에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런 방법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병원들이 일회용 카테터를 사용해요. 요거예요. 요거 빨간색 이거. 뽑아내는 카테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일회용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재사용을 하질 않아요. 너무나 감염이 심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기로 보면 흡입은 누가 한다고요? 석션은 의료인이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 석션은 반드시 의료인이 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어요. 문제가 돼서. 참고로 고무 제품에 햇볕에 말리면 변색이나 갈라짐이 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일회용 카테터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